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건축가 유현존의 인문건축 기행입니다. 이 책은 건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줍니다. 건축가는 이 공간에서 무엇을 만들고자 했는지, 무엇을 고민했는지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 독자가 건축물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것만 같아요. 건축가의 시선과 철학, 건축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위기를 읽히게 됩니다. 건축가 유현준 님이 쓴 이 책은 잘 만들어진 한 채의 건축처럼 짜임새가 있고 밀도가 있어요. 어느 건축물을 먼저 읽더라도 재미가 있습니다. 잘 찍힌 사진들이 글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인생에서 매일 갔던 길, 매일 보았던 건물들, 매일 접하는 공간들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이며 파격이 돋보이며 한 시대의 정신 혹은 철학을 이끌어내는 건축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9년도에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를 넘기게 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또 수직으로 지어올린 아파트,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고 몇 개의 타입과 평형으로 나뉘어지지요. 도대체 이 아파트라는 것, 빌라라는 걸 맨 처음 시작하였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뚜뚜뚜뚜뚜. 스위스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르 코르비지에입니다. 이 책에서 유현준님은 르 코르비지에의 건축물을 30개의 건축물 가운데 3개 정도 소개하고자 했답니다. 책의 균형을 위해서요. 근데 도저히 빠뜨릴 수 없어서 5개의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 코르비지에. 그가 1931년 프랑스 파리 외곽 푸아시에 지은 것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빌라 사부아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는 건축이 기계가 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건축가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기계 같은 건축을 하려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철근이나 시멘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에 의한 팽창 계수가 동일합니다. 팽창할 때도 수축할 때도 열 팽창 계수가 같기에 함께 사용해도 시멘트에 균열이 가지 않고 단단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가지고 처음으로 집을 지었던 르 코르비지에. 그의 건축물은 근대 건축 5원칙, 즉 5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 1층이 필로티 구조, 1층이 기둥으로만 뚫려 있습니다. 빌라 사부아의 1층은 집과 떨어져 있는 마구간이 아니고요. 요즘 현대식 한국의 빌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주차장입니다. 벽을 중심 구조로 쓰던 서양 건축이 기둥을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특징, 자유로운 평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자유롭게 건축 인면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벽이 지붕을 받쳐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니 벽에 어떤 구멍을 뚫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벽에 그 어떤 구멍을 뚫을 수 있으니 아주 길다란 가로 창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벽에 길다란 창을 낼 수 없었거든요. 이것으로 바로 창밖의 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5번째, 옥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음으로 해서 1층에서 사라진 자연을 옥상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 특징이 그 이전에는 없었던 그야말로 르 코르비지에가 새롭게 만들어낸 특징들이고 진정한 현대 건축의 시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빌라 사부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라 사부아를 들어가는 방법은 계단과 경사로 2가지가 있습니다. 경사로로 올라가 볼게요. 자유로운 보폭으로 두루두루 보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지요. 사색도 할 수 있고요.
2층에 이르러서 오른쪽에 전면 유리창이 보이시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입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과 세면기가 있고요. 안방 침실을 거쳐서 나가면 서재입니다. 서재의 창문에서 보이는 마당은 2층 옥상 정원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마당을 가로질러 거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안방을 거쳐 서재로 가는 동선과 2층 옥상 정원을 가로질러 서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실의 큰 유리창 앞에 서서 바라보면 정면에 서재의 창문이 보입니다. 오른쪽은 유리창이 없는 가로로 긴 창이 보이고요. 왼쪽에는 3층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는 경사로가 보입니다. 바라보이는 4개의 면이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이런 건축이 나오다니 훌륭합니다. 건축가가 자세하게 이 건축을 보는 법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설명을 따라가면서 마치 문맹이 글자를 깨치는 것처럼 건축에 대해서 새롭게 눈떠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르 코르비지에가 만든 20세기 아파트의 줄기세포 혹은 아파트의 시조를 보겠습니다. 1952년 프랑스 마르세유에 지은 유니테 다비타시옹, 즉 집합주택입니다. 이 집합주택의 큰 특징은 단위 가구 설계에 있습니다. 단위 세대의 종류는 단층짜리 작은 세대부터 복층 세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을 하기에 앞서서 사용자를 영아부터 노인까지 7단계로 나누었고요. 가족 구성원의 수도 1인 가구부터 8인 가족까지 6개로 만들고 이를 위해서 14개의 다른 평면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19층짜리 건물 337가구, 8층과 9층은 식료품점, 세탁소 입점, 건물을 증기선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 건축에서 면적상으로는 효율적인 중복도를 유지하면서도 가구마다 복층 거실이 있고 마통풍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천장 높이는 2.26m인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천장 높이 2.3m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인면에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이건 몬드리안의 작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색상으로 칠해진 날개벽들은 마치 단청처럼 각기 다른 분위기로 바깥 풍경을 프레임합니다. 옥상에는 어린이 수영장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지중해를 바라보며 놀 수 있게 1952년에 옥상 정원을 설계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는 밖에서 보면 천편일률적인 모양새와 색상을 하고 있어서 단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건축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숫자인 평수와 가격으로만 이야기합니다. 2023년도에는 인천의 검단 LH 아파트에서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업체가 철근을 빼고 공사를 했다지요.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어떤 인부가 공사 도중에 시멘트에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자 바로 가서 강펀치를 날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안도 다다오는 권투선수 출신이었는데요. 담배꽁초 하나가 나중에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공사에 철근을 빼먹은 사람들은 누가 강펀치를 날리나요? 다시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지은 3개의 성당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본 성당, 르 코르비지에를 진정한 마스터로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는 곳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1960년 지어진 라투레트 수도원입니다.
이것은 사제들의 수도원인데요. 이 수도원에 대한 설명은 저자 유현준 씨가 1년 전에 자신의 유튜브에 너무나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설명란에 유현준님 유튜브 페이지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1년 전 영상인데요. 책이 나오기 전에 올리신 영상이에요. 참고하세요. 르 코르비지에가 지은 성당들 가운데 롱샹 성당이 있는데요. 1955년 프랑스 프랑슈 콩테의 롱샹에 지어진 롱샹 성당의 아름다움은 제 마음에만 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책으로 만나보시어요. 그가 지은 성당들 가운데 성당 진화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프랑스 루아르 피르미니에 있는 피르미니 성당입니다. 건축 연도는 2006년도입니다. 책을 볼게요. 피르미니 성당의 외관은 솔직히 조잡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내부로 들어가면 눈 녹듯 사라진다. 이 성당의 첫 번째 특징은 성당의 2층으로 연결되는 경사로다. 경사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문객들이 자신의 보폭대로 걸으면서 주변 경관을 편안하게 감상하며 건물로 진입하게 하려는 의도다. 경사로는 위로 올라가는데 반대로 경사로 옆에 땅은 내려가는 모양새다. 건축물과 땅이 반대의 멜로디로 합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1층에서 올라가다 보면 성당은 아주 높은 노출 콘크리트 마감의 천장고를 드러낸다. 보자기처럼 둥그런 벽으로 둘러싸여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공간 형태는 기하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유기적으로 보인다. 그 꼭대기 천장에서 동그란 빛의 대포, 천장으로는 노란 빛이, 또 다른 네모난 빛의 대포, 천장으로는 붉은 빛이 들어온다. 그보다 더 앞권은 콘크리트 벽면에 밤하늘의 별처럼 점점이 박힌 흰색 빛의 점들이다.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서 빛이 들어오게 한 것이다. 원형 천장은 둥근 해 같고 사각형 천장은 모양이 바뀌는 달 같으며 점점이 박힌 흰색 작은 점들은 북두 칠성, 카시오페아 같은 별자리처럼 느껴진다. 이 정도까지만 봐도 이미 눈물이 날 것 같은 감동에 말문이 막힌다. 그런데 감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배당의 좌석 배치를 보면 르 코르비지에가 얼마나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느껴진다. 피르미니 성당의 예배당 좌석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제단과 같은 층에 위치한 좌석 구역. 이 좌석들은 제단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내려가는 경사진 바닥에 있다. 여기에 앉으면 제단을 더 우러러보게 되는 구성이다. 신앙심 깊은 신도가 앉을 것 같은 자리이다. 두 번째 구역은 1층 제단에서 2층으로 경사져서 올라가게 배치된 좌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맹목적으로 우러러보지는 않겠다는 마음가짐의 신앙인이 앉을 법한 자리다. 세 번째 구역은 제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독립된 2층 좌석. 이 구역은 관조자가 앉는 자리일 것이다. 여기서는 신과 나의 관계에 맞는 좌석을 골라 앉을 수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다른 구역에 앉은 사람들과 분열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붕이 전체 좌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뒤편에 문이 열리고 그곳을 통해서 나가면 도시 전경을 바라보게 된다. 그곳에서 경사로를 따라 땅으로 내려오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땅을 밟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요, 렌터가 다시 그 책을 나름 정리를 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이 책은 건축물의 형태나 색깔 혹은 빛이나 자연의 흐름이 그 위에 글씨들이 살포시 내려앉는 것처럼 이미지로 쉽게 그려지는데요. 이 책을 들었을 때는 과연 내가 이 책 다 읽을 수 있을까? 건축책이라 딱딱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우와, 정말 재밌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건축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오늘은 르 코르비지에의 건축들로만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은 다른 건축가들의 건축물을 보려고 해요. 특히 건투 선수 출신 일본의 안도 다다오의 작품들은 한국에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늘 건강하시고 재밌게 사세요. 감사합니다.